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2001년 이 부부는 결혼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해줄게. 정말? 그럼. 믿어. 아무것도 없는 남편이지만 사랑 하나만 믿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꾼 아내. 하지만 고졸학력의 남편은 번듯한 직장 하나 구할 수 없었고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삶을 위해 호주로의 이민을 결심한 부부. 2005년 5월 남편 먼저 호주로 출국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아내는 한국 생활을 정리한 후 호주로 떠나려 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그러다가 급기야는 지금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뭐야? 번호 맞는데 이거? 호주로 간 지 2년 만에 연락 두절된 남편.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내는 주 호주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대사관입니다. 네. 여기 남편분 소재지를 파악해 보니까요. 아, 예. 신혼살림을 잘 차리고 사시더라고요. 네? 아내와 연락을 끊고 새 살림을 차린 남편. 남편의 배신감에 아내는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어? 어머니 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오해일 거야. 애도 있고 한데 참고 살아야지 어떡할 거야. 기다려보자. 힘들었지만 아내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의문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남편이 취업했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도대체 호주에 있는 남편이 어떻게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내는 편지를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 어머니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으시죠? 내가 너 같아 뭘 숨겨. 시험표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모르세요? 아들이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 안 했다. 나 잘못 없다. 연락 한 통 없이 아내 몰래 한국으로 돌아온 남편. 아내는 남편을 호주로 보낸 지 7년 만에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위자료 달란 소리 안 할 테니까 아이는 내가 키운다. 위자료? 위자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답해. 아이 내가 키운다. 양육비는 내가 낼게. 위자료는 받지 않고 매달 정해진 금액의 양육비를 받기로 한 아내. 결혼 생활 11년 만에 그렇게 아내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며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남편. 심지어는 돈이 없다며 남편은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 아내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양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분을 저희가 VCR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사례자분을 저희가 스튜디오를 좀 직접 모셔봤거든요.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힘드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육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보죠. 예, 이혼을 하면 애 양육비를 주겠다는 그 전제에 이혼을 했었는데 처음 한 1년 6개월 정도는 그 양육비를 주다가 최근에는 뭐 전화 자체도 받지 않고 애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아예 양육비 자체를 무시하고 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본인은 다시 뭐 재혼을 생각하는지 그 면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자하고 뭐 그런 사랑 이런 멘트를 막 저장을 하고 볼 수 있게끔 하면서 애 자체는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원에서 양육비까지 나온 얘기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주다가 안 주는 상황이에요?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걸 작성을 하고요. 네. 판결을 하면 판결문이 나오겠죠. 거기에 보면 양육비를 얼마를 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수의 남편분들이 잘 안 주십니다. 특히 재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이게 요즘에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아이, 자의 복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고 해서 남편 회사 사장님이 바로 부인한테 주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담보 제공 명령이라고 해서 야, 안 내놓을 거면 담보라도 좀 여기 갖다 놔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래도 안 되고 뭐 3회 이상 미지급하고 그러면 과태료를 물리기도 하고 감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잠깐 이렇게 넣어놓는 이런 뭐 제도도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아까 월급에서 사장님이 직접 네. 양육비를 보낸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청구를 하는 거죠. 예. 회사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청구를 하는 방식이 그 있어요. 예. 전 남편분이 직장이 있습니까? 그 전 남편의 직장 관계도 본인이 직접 알아서 알아내야 되는 경우거든요. 제가 직접 그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를 제가 알아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정식으로 정규직으로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용직으로 해서 일은 하되 뭐 이런 급여 같은 문제는 현금으로 받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급여를 받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변호사님? 그러니까 제가 소송하는 경우 중에는 저희 치과 의사신데 이 양육비 안 주려고 그냥 일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한편은 저희끼리는 이러니까 이혼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런 분이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소송이라는 게 뭐 입증을 저희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이 사람이 어디 직장 다니는지 연락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근데 그 재산이 만약에 있으면 네. 그거는 양육비 말에 압류해서 경매 처분한다든지 그렇죠. 됩니까?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매는 아시겠지만 이제 시간과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마땅한 방법을 하나만 찾아주신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약간 사실은 이 방송 전에도 좀 대화를 나눴는데요. 좀 감치 신청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인용이 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양육비 안 줬다고 법원에 뭐 이렇게 교도소에 잠깐 며칠 넣어놓고 이런 게 사실은 잘 인용은 안 되는데 이분은 뭐 앞뒤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 조금 악의적이셔가지고 저는 좀 그렇게라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감치 소송은 법원에 감치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법원에. 하면 돼요? 예, 법원에. 감치 신청. 그 이혼할 때도 호주에 그 전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갔다는 거죠, 남편이. 먼저 가고 예. 저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담도한 말기셨기 때문에 병원에서 석 달 산다 그래가지고 제가 석 달 돌아가시면 같이 합류하기로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2년 정도 더 버티셨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합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막상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합류하려고 하니까 자꾸 돈만 요구하는 거예요. 학생 비자가 안 되니까 사업 비자를 내야 되니까 친정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좀 해달라. 친정집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사채라도 좀 얻어서 해달라 해서 그건 안 되겠다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 시어머니께서 돈을 5천만 원을 주시면서 그 애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장사를 해라 거기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전 남편은 돈만 먼저 받고 그때부터 2년 동안 전화, 핸드폰, 연락처 다 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었는데 제가 영사관을 통해서 그 영사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 영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총각행세하면서 일본 유학생하고 지금 살림을 차렸고 시드니였었는데 거기에서 그 20 초밥집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 그 애 아빠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애기 아빠한테 연락을 했는데 하는 말이 자기는 여기서 이중국적 가지고 일본 여자하고 살고 애 낳고 그냥 살 거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외국에 계신 남편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혼은 하셨어요? 이혼 소송은 어떻게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업에서 그때 달러 값이 오른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두 번 있었었는데 그때 그 사업체가 망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 다시 쫓겨나온 거예요. 쫓겨나온 거고 일본 여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으면은 절대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찢어져서 이제 한국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 증거 있느냐, 증거를 대라. 너 그렇게 허위된 사실을 주위 사람들한테 했으니까 내가 너를 뭐 위자료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협박도 했었어요. 아니 근데 자기 자식 키우는 건데 왜 안 주는 거예요? 헤어질 때에 예. 그 부인과 남편이 안 좋은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증오하고 막
적개심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앙심, 적개심 이게 남아 있으니까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렇지. 원수처럼 헤어진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미운 거는 상대방인데. 그러니까 자식한테까지. 그게 이제 네. 그게 그렇게 걸리면 자식까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2년 동안 연락이 갑자기 끊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 2년 동안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면 뭐 나름 찾아봤는데 연락이 잘 안 닿으신 거예요? 2년 동안 찾기도 했는데 사실 한국에 있는 입장에서는 호주에서 막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좀 무서운 게 아는 사람이라도 자기 핸드폰을 가르쳐주거나 하면 소송을 한대요. 그래서 뭐 함부로 이렇게 연락처를 가르쳐준다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산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제가 그래서 그 영사관을 통해서 공문을 띄워서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이혼하실 때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사실은 그 이민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 아빠가 먼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였고 저는 친정 엄마가 아파서 엄마 돌아가시면 같이 그 합류할 그럴 계획으로 해서 먼저 보냈거든요. 네. 그런데 사업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학생 비자로 갔는데 사업을 해서 끝내는 뭐 망했어요. 망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경우라서 돈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앙심 품고 그 끝난 게 아니라 좋게끔 친구처럼 지내자 이런 생각도 있었고 해서 위자료는 제가 그냥 받지 않았어요. 애 아빠고 해서 서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비만 뭐 자기가 이렇게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앙심이 생겨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애 아빠는 재혼을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방치하는 방치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더 괘씸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고요. 근데 애 아빠는 지금 우리 애 엄마가 생각하시기에 그런 위자료를 줄 능력이 지금 진짜 안 되나요? 아니면은 감춰놓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감춰둘 수도 있어요. 감춰놓을 수도 있다.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금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자료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풀었으면 누가 나한테 고통을 줬단 말이죠. 불법 행위로.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배상해라. 손해배상해라. 이게 위자료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이혼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가능할 것 지금 같아요. 가능하시네요. 근데 그 재산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일 거고. 지금 뭐 그러면은 그거 어떤 재산이라도 자기 앞으로 남겨놨겠어요? 다 다른 돌려놓지. 형으로 돌려놓고 다 피난처를 마련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절벽 상태죠 지금. 지금 방법 없는 거예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김영주 변호사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그 질문을 좀 하시고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실질적인 그 감치라는 이런 거는 사실 시간도 많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겠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 법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이나 이런 복지국가를 보면은 이런 책임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 경우에는 뭐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던가 아니면 나라에서 선지급하고 돈을 받아내는 거는 비양육자에게 받아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정말 필요할 때 애가 돈이 필요할 때 적소의 돈을 쓰고 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말 돈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아이에 대한 복지 키우는 금액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거는 애들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렇게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자의 복리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말씀대로 나 돈 없어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하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까지도 가능하고 심지어 무슨 연방범죄 뭐 이런 범죄에도 들어갈 정도의 사안이라고 하고요. 뭐 스웨덴,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은 국가에서 선지급을 하고 국가가 그 남편한테 내가 먼저 진입했으니까 내 나라로 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 방법 좋네요. 영국 선지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집이 하나예요. 그러면 이혼하면 반짝이면 나가셔야 되잖아요. 요거를 못하게 이 애가 있는 부인이라면 여기를 임차권 비슷하게 이런 권리를 주는 이런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미비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 남편분이 재산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시댁은 재산이 없습니까?
시댁은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도 웃긴 게요. 네. 제가 이혼을 하면 바로 한부모 가정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면 나라에서 지원도 받고 애도 키울 수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 한부모 가정이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친정집에 그 재산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친정 부모님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그런데 양육비를 줘야 되는 그 부모 그 비양육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없다. 만약 재산이 없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어머니가 재산이 있어도 그건 시어머니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이 아빠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도 굳이 소유인데 그게 안 돼요? 아, 그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받을 때는 지금 재산을 갖고 있는 분한테 이게 불리한 거고 그거를 어디 청구하려고 할 때는 저거는 또 각자의 재산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지금 사안이 너무 좀 괘씸하잖아요. 네. 뭘 떠나서 저는 막 아까 막 되는 거 다 해보자고 네. 막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게 뭐 법원에서 인용이 되던 안 되던 우리 입장에서도 나름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고 뭐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듣는 순간 이대로 잘 살면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해보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감치 같은 경우도 효과가 없다고는 하지만 아들이 감옥에 며칠이건 들어간다는 걸 시댁에서 알면 조금 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다 시간이 해보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걸릴까요? 감치 그거 청구하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뭐 우리나라는 아직도 양육비 때문에 남편을 어디다가 넣어놓는다는 것 자체 개념 자체가 좀 쉽지 않게 받아들여지는데 이 경우는 워낙 사례가 기가 막히니까 저희 한번 해보고 근데 싶다는 어쨌든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게 그쪽에서 와 닿으면 저도 그 그랬습니다. 다음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세요? 네. 예. 지금 연락은 되십니까? 아니요. 전화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요. 애가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그 법에 호소해서 법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딱히 이게 확실하게 뭘 어떻게 하세요를 못하는 지금 저희 심정도 답답한데요. 어쨌든 그 법을 이용해서 내가 강력하게 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저쪽에서 느끼게끔 해주는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그쪽에서 네. 좀 약간 반응이 올 거다. 이제 네. 변호사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예, 거잖아요. 지금 사례자분도 그럴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네. 지금 기왕에 변호사분이 나와주셨으니까 저희 방송 후에라도 좀 더 상의를 하셔서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뭐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법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멍해집니다. 네. 법이 도대체 이게 너무 용어도 어렵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래 걸리네요. 예. 아니 저 사례자분이 아까 저 분장실에서 막 나한테 너무 이거 불리하고 예. 너무 억울하다고. 얼마나 힘든 거냐면요. 저희 재판을 7년 해봤잖아요. 근데 이혼에 관한 그 양식이 있어요, 양식. 이혼할 때 그 무슨 서류가 있잖아요. 쭉 무슨 재판부에다 내는 서류, 방어하는 서류. 그 양식만 내가 봤더니 내가 왜 그런 걸 왜 봐, 내가? 1000페이지가 넘어, 1000페이지가. 그래서 지금 법 얘기 나왔는데 이혼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게 있잖아요. 네, 좀 이게 잘 모르겠다. 이런 알쏭달쏭한 이 이혼 법률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보시죠.